안녕하세요. 꼼꼼TV 운영자 배진성입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서 전기간 부담보란 무엇인지, 기간 부담보란 무엇인지, 그리고 5년 부담보일 때와 전기간 부담보일 때에 내가 고지에서 보상에서 제외됐었던 부담보 부위의 보상을 새롭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근데 유의사항은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왜 그런 설명을 먼저 사전학습 설명을 드렸냐면 이와 같은 경우인 거죠. 농협의 상품 두 개를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한번 볼게요. 40세 여성이 20년 납 90세 만기로 20년 90세 만기로 암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기본계약 설정해야 되는 건 아시죠? 근데 여기에 암 진단비를 3천 그리고 유사암 이렇게 구성을 해서 A라는 일반 상품, 표준형 상품,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무해지 환급형 상품의 중에서도 유병자 상품이 있고 표준형 상품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 상품인 A라는 일반 상품을 가입했어요.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보험료가 35,010원.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일한 회사에 B 상품을 권해드렸는데 B 상품을 같이 기본 계약 역시 있고요. 기본 계약은 무조건 연계 조건은 따라 붙어야 되니까. 암 진단비 동일하게 3천 그리고 유사암 2천 이렇게 가입을 제안서를 보내드렸어요. 얘 보험료가 얼마냐면 47,895원. 이렇게 두 개의 제안서를 보내드렸어요. 아니 똑같은 암진단비 3천, 유사암 2천, 암진단비 3천, 유사암 2천인데 뭐하러 12,000원을 더 주고 B의 보험을 가입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나는 고지사항도 없어. 치료력도 없어. 5년 내. 병력도 없어. 복용하는 약도 안 먹어. 그럼 굳이 B를 가입할 필요가 없죠.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B를 보내드리지는 않죠. A와 비교할 수 있는 타사 상품들의 샘플을 같이 보내드리겠죠. 근데 왜 A나 B 상품을 보내드렸을까요? 그렇죠.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앞에 설명드렸었다. 이분은 부담보에 해당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A라는 상품을 인적사항을 다 넣고 5년간 치료 내역을 다 고지해서 심사를 올렸더니 유방과 자궁의 전기간 부담보가 잡혔어요. 근데 이게 참 가입자 입장에서도 억울한 것이 여성분들 사실 유방에 물혹,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지만 뭐 석회와 물혹 뭐 이런 것들 폴립 이런 것들 사소하게 조금씩 있는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자궁의 뭐 양성종양 뭐 이런 것들 물혹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병원에서는 아예 뭐 지금은 그냥 추적 관찰만 하고 커지는지 여부, 개수가 늘어나는지 여부만 추적 관찰만 하고 특별한 치료는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의견을 주는데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자 입장과 이 피보험자를 받아들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유방과 자궁을 전기간 보장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한테 설명을 드리죠. 유방과 자궁을 보험 가입하고 90세까지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에? 저는 그 부분을 보장받고 싶은데요. 이제 여기에서 시야가 좁아지는 거죠. 사실은 유방과 자궁만 보장받으려고 보험을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외에 신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두 부분은 그 부분 중에 일부잖아요. 근데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내 목적이 거기에 딱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그 고객에게 잘못이 있다,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보험을 가입하시고 유방이나 자궁에 해당되는 부분에 아무런 진료네요. 추적 관찰도 받으시면 안 되고 아무런 의료 기록이 없으시면 5년 후부터 발생하는 부분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추적 관찰을 계속 병원에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계속 검사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또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있으면 치료를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기간 부담보는 우리가 해소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고민하는 거죠. 아, 나는 암보험을 좀 남녀 생식기암 이런 거 차등 조건 없는 좋은 암보험을 좀 가입하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보험료도 나름 저렴한데 이런 기준이 있어갖고 나는 가입하기가 꺼려져. 그래서 제가 B 보험을 제안드린 거죠. 얘는 세 가지를 물어봐요. 3, 2, 5. 3개월 내에 이런 치료력, 추가적인 질병에 대한 소견을 받았냐? 2년 동안 수술 입원 치료력이 있느냐? 5년 동안 암 걸렸었던 적이 있느냐? 뭐 물론 약간의 그 물어보는 거에 대한 차이는 보험회사 상품마다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보편적으로 325라는 상품 자체가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근데 이분이 이 치료받은 내역을 곰곰이 시기나 요 항목을 따져봤더니 325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면 고객님께서는 이 325 물어보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니 그냥 고지사항이 없이 이 유병력 상품은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방과 자궁을 정상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을 보험사가 안고서 가입을 인정해 주는 것이니 12,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지불하면서 보장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부담보가 아닌 할증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할증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유병력자 보험, 간편심사 보험은 이 보험 특약 각각의 항목에 할증 보험료가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상품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할증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는 상품도 있을 것이고 좀 적게 녹아 들어가 있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12,000원 정도의 할증 보험료를 더 내고 결국엔 부담보 없이 보험을 가입시켜 줄게. 그럼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까요? 분명히 나는 부담보 조건이 싫다고 하셨어요. 그럼 12,000원씩을 더 내고 나는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늘 계속 되뇌이는 말 중에 보험을 내가 왜 가입해? 좋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내 보험료 예산에서 좋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 근데 12,000원 분명히 많지만 많이 인상이 됐지만 그래도 내가 유방과 자궁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냥 그걸 감수하고 선택을 할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35,010원인데 할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할증이 되는데 보험료가 뭐 거의 1.5배, 거의 2배 수준으로 할증이 됐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거죠. 고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그때는 유방과 자궁을 일시적으로
부담보 그냥 적용을 받고 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리고 5년 동안 잘 관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지력을 상쇄시키거나 아니면 고지에도 기간부담보 정도만 설정받을 수 있을 만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추가적으로 보험을 신규로 보완을 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보강을 하시거나 심사를 재심사를 넣어서 그렇게 약간 리모델링을 하시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우리 가입자가 원하는 형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과연 나는 이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더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12,000원씩은 더 내지만 내가 유방암, 자궁암에 해당될 발병 빈도가 높은 이 암으로 3천만 원을 지급받느냐 못 받느냐를 놓고 봤었다면 12,000원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위험에 대한 해치 수단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가입자께서 저는 무조건 그러니까 상담을 의뢰하실 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유병자 보험은 싫어요. 무조건 일반형 상품을 심사를 넣어주세요. 그럼 부담보가 잡히신다니까요. 그런데 부담보는 싫으시대. 그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담보는 싫은데 보험료가 높은 건 싫어. 그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선택은 반드시 내가 수긍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떤 선택이 나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나에게 더 그나마 득이 더 위험을 해지할 확률이 높은 선택인지를 기준으로 정해서 고민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저희 와이프가 저희 가족이 그럼 저는 이 형태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성향의 설계사입니다. 아시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CI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입하는 유병자 보험이 훨씬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기에 뇌혈관 허혈성을 더 넣을 수 있다면. 자, 이상으로 부담보 관련된 그리고 일반 표준형 보험 상품에 대한 가입 요령과 유병자 상품을 활용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